제가 때려서 지금도 그게 잊혀지질 않아. 지금 이걸 가고 싶고. 안녕하세요. 우리개연구소 아카데미 로키 오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할머니를 물게 된 하루의 이야기입니다. 왜 하루가 할머니를 물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하루 엄마의 고민은 무엇이고 브리더의 시선으로 하루와 하루네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함께 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왜 우개연의 시각과 애견훈련소의 시각이 다른지 비교해보고 반려견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보호자로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날 교육, 하루는 어떤 아이일까요? 배고픈가 봐요. 제한급식 하시나 보지. 네, 맞아요. 키우신 지 얼마나 됐어요? 6살, 꽉 찬 6살 된 것 같아요. 3개월 때 데리고 왔으니까. 3개월 때 데려왔는데 애가 이 모양이라고요? 네. 왜요? 뭘 보고 기르셨길래? 주요 교재가 뭐예요? 네. 애를 이렇게 만들려면 여러 가지 교재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조금은 이제 짐작을 하겠는데 원체 안 먹었어요. 아기 때부터. 제한급식을 하는 것도 일단 근본적인 문제지만 그렇게 줘도 안 먹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래도 어쨌든 뭐 저희가 먹을 때 음식도 많이 주고 하거든요. 그래도 뭔가 그냥 자기가 좀 먹고 싶지 않으면은 안 먹고, 뭐 고기를 줘도 안 먹고 조금 입이 짧다 그래야 되나?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키웠죠. 훨씬 들려 있는데. 오늘 아침도 안 먹고 훨씬 들려 있는데 뭘 안 먹어요? 집에서 안 먹어요. 지금도 제한급식 해요? 왜요? 첫째 때문에. 첫째가 지금 11살이거든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저희 표현으로는 식탐이 너무 많으니까 음식에 대한 그런 게 너무 많은데 둘이 이제 그런 자원을 가지고 얘가 이제 걔를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하고 싶은 마음은 좀 있는데 제 환경에서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를 아직 잘 몰라가지고 둘이 싸우거나 아니면 얘가 탄이를 2번 정도 공격한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엄두가 안 난다 그래야 되나? 그냥 그게 뭐 제한급식을 꼭 하고 싶다 이런 거는 아닌데. 아니, 먹이를 귀한 자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싸우죠? 아까 설명해 주셨어요. 큰일이네. 아기가 워낙 제가 없으면 너무 짖고 이러니까 제가 좀 수업에도 집중 못하고 이럴 것 같아서 네, 일단 이번에는 하루만 데리고 왔어요. 안 먹었어. 저거를 먹었어. 아이고. 입이 짧다면서. 민망하네요. 원래 딱 그래요. 그러니까 애에 관해서 본인이 자꾸 판단하시는구나. 큰애가 너무 음식에 대한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 현실에서 뭐 따로 그러니까 놓고 지금 직접 개를 길러본 게 2마리예요? 아, 그렇죠. 네, 2마리 길러보고 지금 그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네. 너는 바쁘다. 먹을 거 찾을까 돼. 사료는 먹기 싫고. 이 닭가슴살이 또 어딨나 지금. 저기 준 사람이 있다. 어이구 왔어. 네가 사람을 물었다고. 엄마 응? 할머니를 놀라게 했겠지.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소장님 정말 저희 엄마를 이렇게 입술을 물어서 엄마가 여기를 꼬매셨어요. 엄마가 지금 75세, 팔순이 거의 다 돼 가시는데 그날 제가 너무 놀래고 엄마도 너무 놀래시고 이제 그랬는데 아, 내가 정말 소장님을 찾아가고 싶다고 너무 간절하게 생각한 거는 저는 그때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이렇게 엄마가 아기가 그냥 예쁘니까 밤에 일어나셔서 그냥 아기 잠자고 있으면 가서 이렇게 막 얼굴을 갖다 들이밀면서 뭐 하루야 뭐 이런 행동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하루가 이제 하면서 거의 몇 년 동안을 이제 하지 말라고 계속 그래 왔었던 차였는데 그날은 제 침대에서 너무 고나게 자고 있었나 봐요. 불도 끄고 다 이런 상태에서 엄마가 또 저는 거실에서 그냥 넋놓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냥 갑자기 막 악 소리를 내면서 하루 소리는 들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피를 이렇게 흘리시면서 너무 놀라셔서 이렇게 말을 못 하시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게 이만큼이 찢어지셨는데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애기 자고 있는데 또 이제 갔다 얼굴을 디디밀면서 하루야 이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한테 하루가 놀래서 그런 거라고 얘기를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고 또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 그게 정말 맞는 건지 엄마 너무 놀래시고 그거에 내가 이제 엄마는 이제 걔 편을 든다고 저한테 이제 또 이제 엄마도 너무 놀라셨으니까. 근데 사람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아이인데 지금 보시면 얘 지금 등에 흰 점 있죠? 발 4개에 흰 점 있죠? 네. 뭐 머리 이마에 흰 점 갈라져 있죠? 네. 꼬리 끝에 흰 점 있죠? 네. 저게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가축화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가축화된 개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한테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이런 애가 물었다? 무조건 사람 잘못이에요. 이해가요? 우리가 바둑이라고 그러죠? 네. 바둑이는 사람을 물게 돼 있지 않아요. 정말 얘 사람한테 되게 친근했었거든요. 겁은 좀 많아서. 그러니까 그거는 애가 하지 말라고 몇 년을 했는데도 계속 하는 행동이었고, 그 애가 다 참아서 으르렁거리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해왔고, 자다가 놀랐는데 그거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더 설명이 필요한가? 문제는 이제 어머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어머님한테 잘못입니다라고 해서 어머님이 교치는 거 불가능하니까 최대한 막으려고 애를 쓰셔야죠. 얘니까 참은 거예요. 지금 애를 보실 때 딱 저렇게 바둑이 무늬가 생겼다 그러면 제가 사람 공자가 뭐 사람 잘못이에요. 다른 걸로 특별히 예쁘다 이런 행동을 하시는 뭐 걔를 기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유난히 얘 잘 때 이제 가서 이렇게 자꾸 얼굴을 이렇게 들이면서 계속 하지 말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개들의 세상에서 애를 잘 때 놀래키는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들이미는 행동은 평소에 입으로 먹을 걸 줘버릇한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개들 세상에서 얼굴을 들이밀 수 있는 존재는 부모 자식 관계밖에 없어요. 토해먹이려고. 그 외에 얼굴을 들이미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물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방어해야죠. 개의 언어는 어떤 거예요? 본능 언어예요. 학습 요건이 따라붙지 않아요. 무리 언어라고 그래요. 무리 언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얼굴 주둥이를 상대에게 들이미는 거. 무슨 뜻이에요? 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먹이를 토해먹이겠다. 먹이를 토해먹일 때 그냥 토해먹여요? 반드시 상대가 먼저 핥아서 요구를 할 때 토해먹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입을 들이민다? 물겠다는 공격 신호예요. 그건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친다든지 훈련한다든지 바꾸려고 하는 게 안 돼요. 네. 제가 하루를 많이 때렸어요. 애가 물었다고 해서? 네. 잘하셨네. 평생 울겠네. 그 생각만 하면 이제 하루 죽고 나서도 평생 울 거고 하루 생각만 하면 그 생각만 계속 나겠네 이제. 저도 옛날에 1997년도에 애를 하나 때린 적이 있어요. 그거 지금까지도 생각나요. 걔 생각만 하면 그 생각밖에 안 나. 내가 잘해준 거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오직 그 순간밖에 생각 안 나. 가슴에 못이 박혀, 대못이 박혀. 하루에 괜찮아. 네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때부터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고 그게 잊혀지질 않고.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해 그 강압적인 훈련 이런 거는 정말 관심 없고 지금은 훈련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제가 여기 이렇게 오고 영상도 보고 공부도 하는 거 그냥 걔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욕구만 있지 뭐 얘네를 가르치고 생각도 없고 강압적으로 하는 거 저도 너무 싫어해서. 근데 아기를 제가 그때 저도 사실 솔직히 너무 많이 화가 났었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했다는 게. 그게 화가 왜 나요? 아니 그게 어떻게 화가 날 일이지? 너무 약간 순간적으로 넋이 나가셨다 그래야 되나? 저한테 말도 못 하시고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그 모습이. 평소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왜 애한테 화가 나? 큰일 있어요. 걔는 사람 물면 안 돼. 이유 불문하고. 너무 많이 힘들어했고요. 제가 때려서 지금도 그게 잊혀지질 않아. 그 벽 구석에 가서 머리 받고 그대로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너무 쟤만 보면 제가 그 생각하는 것 같고 너무 후회되고. 근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그때 나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았으면 이걸 회복하고 싶고, 그러니까 소장님 뵙고 앞으로 내가 하루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괜찮아. 너무 듣고 싶었어요. 하루 괜찮아. 엄마 오니까 또 불안해가지고. 훈련사들 특징이 달랠 줄을 모르던데. 달래기가 안 돼. 달래기가 안 되던데, 내가 보니까. 저희는 달래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 아, 그래요? 네. 달래면 그런 행동을 더 하고. 지금까지 선생님들한테
달래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그러니까 친절하게 대하란 말은 들어봤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어떤 했을 때 아이를 달래라는 말은 소장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아이를 달래야 된다는 말을. 안 달리면 트라우마가 계속 남아있어요. 평생 가요, 그거는. 보듬어 줘야지. 보듬으면 다 잊어먹어야 애들은. 엄마한테 간다. 이거 애기 놀랬어, 하루야. 착한 애기가. 괜찮아. 엄마 오니까 불안해가지고. 왜 혼나는지도 모르는데 두들겨 맞았어. 그게 애가 정처가 없지. 자신감이 사라져버리지. 그지? 하루 이리 와? 예의 바른 애네. 내가 빨아주니까 그거는 받아서 예의상 먹어주고, 이거는 안 먹고. 참 예의 발라. 저렇게 바둑이들은요, 참 기본적으로 착해요. 사람에 대해서 그게 없어요. 하루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걔의 타고난 본능대로 행동하는 부분들이라는 거를 저도 이제 조금은 공부를 다는 했으니까.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소가 싸우기 전에 앞발질 하잖아요. 그거 훈련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안 되죠. 유명한 실험이에요. 어떤 짓을 해도, 어떤 훈련을 통하고 무슨 짓을 해도 소를 앞발질하게 만들 수 없어요. 소가 싸우기 전에만 하는 행동이 그 본능 언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훈련에서 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걸 구별하는 계기가 그 실험이에요. 마찬가지로 개들이 갖고 있는 무리 언어. 우리가 왜 축구 경기 보다 보면 슛 했는데 절대적인 찬스에서 골을 했는데 헛발질해서 골이 안 들어도 다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 본능 언어예요. 이거 우리가 교육해서 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그 순간에 이거 못 올라가게 훈련이 안 된다니까? 우리 본능 언어예요. 바디랭귀지 본능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개선도 안 되고 바꾸려 해서도 안 돼요. 처벌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냥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에게서. 저희 하루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습이 있기는 했는데 처음에 저희 탄이를 공격했을 때가 좀 어렸을 때였어요. 제 기억엔 1살 전이었는데 그때는 이미 탄이도 6살 이렇게 됐었을 때인데 너무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거든요. 음식을 먹는데 사이드 테이블 위에 음식이 있었는데 하루는 얌전하게 딱 앉아서 기다리고 탄이도 얌전하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탄이가 식탐이 좀 애가 강하다 보니까 그거를 먹겠다고 얼굴을 이렇게 그 식탁 위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루가 처음으로 그 어렸을 때도 우리는 이제 마우스 펀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를 꼬집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 애기가 좀 이런 쪽으로 그렇구나 해서 되게 많이 조심했어요. 둘이 싸우거나 이럴까봐. 근데 그 뒤로 하루는 어쨌든 그런 모습이 있어요. 훈련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훈련소에서 실격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개한테 행동하는 거. 네. 그죠? 맞아요. 냄새 맡고 네, 맞습니다. 마킹하는 네. 거, 배설하는 거, 집중력이 그 다음에 이탈하는 것을 실격이잖아요, 그거는. 네. 점수도 못 받잖아요, 아체. 그러면 그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정상이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럼 봐봐요. 얘가 무리 생활에서의 질서라는 것이, 개들 사회에서는요, 무리 생활에 질서라는 것이 있고, 하면 되는 행동, 해서 안 되는 행동이 있어요. 거기에서, 아까 말하는 마우스 펀치라는 게 탁 들어가서 탁 이 꽂는 행동은 무슨 뜻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고, 그걸 하지 않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러면 애들 그걸 일일이 다 통제해 줄 수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그건 애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대화예요. 근데 지금 데리고 있는 나이 많은 애가 만약에 애완견 견종이라면 대화가 안 돼요. 소형 애완견들은요 무리 언어를 아예 몰라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아예 걔는 따로 생활해야 돼요. 얘는 이 무리 언어를 아는 애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뼈 먹어도 돼요? 먹어본 적 없으면 안 되지. 먹어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도 많이 먹고. 근데 최근에는 제가 무슨 뼈를 먹었어요? 그냥 돼지 등뼈 같은 거. 그랬으면 괜찮아. 네. 너 이리 와봐 여기. 안전한 데 가서 먹어. 안전한 데 네 생각이. 꼭 가지고 가요. 어디. 안전한 데가 엄마 옆이 아니라는 게 문제지. 네. 자기 캔넬로 가요. 훈련사들의 세상에서는 이 힘든 이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관점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어쨌든 시작은 뭐 그렇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오비디언스 하는 선생님한테도 배우고 근데 했지만 어떻게 우기현에 대해 반발심이 생겨야 되는데 저는 우기현을 전혀 왜 그렇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저라는 사람의 또 결도 아마 그랬을 텐데 저는 어떤 경우에도 동물을 너무 이렇게 위압적으로 대하는 거에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어쨌든 배우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 아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저랑은 계속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긍정 강화 훈련법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게 되고 그쪽으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그런 거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우겨움도 알게 되고 이제 이렇게 흘러오는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의 결이 그런 쪽하고는 좀 안 맞아요. 이게 긍정 강화라는 그 훈련도 우기현을 긍정 강화라고 보시면 안 돼요. 네. 우기현은 긍정 강화, 부정 강화가 행동주의 학파에서 나오는 그 이론을 따라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거는 기본 행동주의 학파 기본 개념이 뭔지 아세요? 개는 정서와 지능과 인지 능력이 없다예요. 그래서 인풋을 하면 아웃풋만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스키너의 블랙박스 상자 이론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 강화가 뭐 틀리고 막걸 떠나서 행동주의 학파 이론을 전 따라가지 않아요. 변명이 아니라 이제 제가 아기를 보고 입이 짧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그냥 조금만 자기가 뭔가 배가 차면 아니잖아요. 뜯어줘봐야 다 먹어야지. 애를 갖다가 안 먹을 때 애를 달래서 먹이는 방법, 애가 지금 무엇 때문에 안 먹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왜 안 먹어요? 불안해서 안 먹는 거예요. 그럼 뜯어주면 왜 먹어요? 안정감이 생겨서 먹는 거예요. 아, 내가 먹는 것을 허용하는 거구나, 지금. 먹는 걸로 참 그렇게 먹이지 말라는 게 너무 제 머릿속에 푸드 드라이브를 네. 기본으로 삼고 있잖아요. 원래 제대로 된 훈련사는요, 플레이 드라이브를 써야 되는 거예요. 플레이 드라이브라는 용어를 아시죠? 네. 푸드 드라이브는 진짜 미천한 훈련사가 하는 거예요. 초보 훈련사가. 플레이 드라이브를 써서 애를 갖다가 훈련을 시켜야지 어떻게 푸드 드라이브로 훈련을 시키려고 그래. 편하긴 하지, 굶기면 되니까. 그건 훈련이 아니잖아. 학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뜯어주니까 먹네요. 그럼 먹으라는 허락의 의사를 받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애가. 본인도 모르게 아이에게 먹어라는 틀이 잡혀 있는 거지. 저렇게 곁에서 먹어야죠. 쟤는 제 곁에서 안 먹어요. 당연하죠. 본인이 먹어 기다려 시킬 텐데. 네. 그것도 5분씩 기다려야 되는데. 최소 3분은 버텨야 될 거 아니야? 최근에 안 그랬어. 어렸을 때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하루 종일 꼼짝 말고 거기 있어야 되고. 어렸을 때는 뭐 데리고 와서 퍼피 트레이닝을 제 딴에는 한다고 되게 오래 하고 그리고 너무 겁이 많아서 겁이 왜 많겠어요? 훈련사들하고 얘기해보면 공통적인 거는 그거예요. 소장님 말씀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제 주변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는 다들 하시죠. 현실에 맞지 않게 30년 동안 개를 수백 마리를 키우고 있어? 그 말이 당나귀야?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그런 거는 좀 벽이 좀 느껴지긴 하죠. 이렇게 뭐 이렇게 강원도 인제에서 그렇게 어떤 자기만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렇게 키우고 하는 것과 소장님 하는 대로 도시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나는 아파트에서 안 살아봤고. 참 신기한 거야. 나 수지 살다 왔어. 여기. 용인 수지 7차 아파트 살다 온 사람이야. 희한해. 왜들 그렇게 생각해? 저도 아파트 산다니까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네. 그럼 여기서 있으면서 그 수많은 교육생들 아파트 살다 온 사람 교육 어떻게 시켜? 경험이 없는데. 말이 돼? 그런 얘기를 주로 하죠. 저희들끼리는. 저는 선생님 영상 보면 출근하면 애들하고 또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들 뭐 일리 있게 선생님이 얘기하신다라고 하면서도 아 근데 도시에서는 우기훈 소장님 하는 대로 어떻게 키울까요? 각 측보행이 안 되면 그지? 이런 로키 데리고 백화점 가는 영상을 좀 찍어야 되나? 찍어야 돼. 각 측보행 안 하고 백화점 가고 다 엘리베이터 타서 아무한테도 시비 안 걸고 같이 개가 타도 신경도 안 쓰는 그런 것을 봐야 돼. 각 측보행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애들이 막 자유롭게 막 산 타면서 막 그냥 이렇게만 산다고 생각을 훈련을 통해서 각측보행, 기다려, 앉아, 엎드려 그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통제가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거 통제를 배우는 거예요. 통제. 그 통제는요, 그냥 주인이 실망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이 되면 다 돼요. 우리 애들은 교배하려고 올라타고도 내가 내려 그러면 내려와요. 훈련사들이 이거 할 수 있나? 통제를 통해서? 발정 와서 애 올라타서 교배하려는데 내려와 그러면 내려오나? 아마 안 내려올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서양견종들. 걔네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또 하나는 죽었다 깨라도 대책 없는 막가파 애들이 있어요. 거의 좀 뇌가 망가진 애들. 그런 애들은
훈련이 필요한 애들도 있어요. 서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아이의 정서를 제한해서 인지 능력을 망가뜨려가면서 통제를 통해서 훈련만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으면 큰 착각이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또 말은 떠들잖아. 동물의 5대 행복 추구권 얘기하잖아. 그럼 본능대로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일단 굶겨갖고 푸드드라이브로 모두 훈련을 시키겠다? 그 발상돼서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자기 실력 부족하냐? 플레이 드라이브를 못하고 푸드드라이브를 쓰고 아니면 볼 드라이브밖에 못 쓴다? 볼 드라이브를 못 써서 공에 관심 없는 훈련이 아닌다? 자기가 잘못 실력 부족인 거 아닌가? 그걸 배울 생각을 해야지 왜 그걸 갖다가 자꾸 우격다짐으로 그렇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아지 고를 때부터 식탐 있는 애 그거만 찾아라 헤매고 그래야 훈련성이 좋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개를 고르죠. 고르죠. 식탐 있는 애 찾았고 공연 환장한 애를 찾거나 그래서 훈련혈이라고 그러고 네. 근데 소장님 너무 이렇게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 소장님 말씀 중에 내가 실망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개라고 하는 게 되게 뭐랄까 우리가 듣기엔 되게 막연하게 들린다고 그래야 되나?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격박기라는 걸 모르니까. 격박기의 정의 딱 그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정서적 본능이 본능적 본능을 이겨내는 걸 격박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 본능보다 주인의 정서적인 교감이 더 중요해서 주인의 의사에 거스르지 않는 상태. 그걸 격박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 다 돼요. 우리는 인간은 어릴 때는 엄마 보고 뭐 아빠한테 시집갈까 하지만 나중에 커서 변하잖아요. 걔들은 안 그러잖아요. 평생 나만 바라보잖아요. 근데 나한테 실망 주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일이 되면 안 해요. 그게 시작이라고요. 강아지 때 그것부터 해놓으면 끝은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너무 이해가 너무 가고 근데 저는 어쨌든 시작을 데리고 와서부터 근데 연구소 애들은 목줄을 탄 애가 한 마리도 없어요. 다 통제돼요. 목줄 없이. 산에 풀어놔도 내 허락 없이 안 가요. 목줄이 아예 없다니까 우리 애들은. 여기 지금 목줄 안에 봤어요. 여기 오면서 우리 애들. 봤어요. 한 마리도 목줄 안 달고 있잖아요. 그 격받은 애들은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게 애들하고 정서적 교감이 이렇게 깊이 되면 내가 엄마가 안 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걸 먼저 알아요. 첫째 애를 데려왔을 땐 정말 뭐 모르고 지금은 많이 후회하는데 훈련사들이 흔히 하는 그 말처럼 애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아이로 나는 이제 애를 키워야지. 영국식 육가망식 이렇게 각방 쓰고 네, 뭐 리더의 권위를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쨌든지 간에 배우고 하다 보니 우리 큰애한테 했던 거에 비하면 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남처럼 키운 거예요. 소장님 수업 말씀 들을 때마다 그 과거에 내 양육 방식이 나는 옳다고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독립적이 됐고 어디 가면 정말 주인 바뀌었잖아요. 저 주인 바뀐 거예요, 저. 너무 저기 따라하잖아요, 각측보행. 그러니까 어쨌든 어렸을 때 어디 가면 너무 칭찬만 받고 정말 너무 착하단 말만 듣고 매너 있다는 소리만 듣고 하니까 저는 제가 그거를 되게 애를 잘 키웠다고 생각한 거예요. 큰애랑 완전히 반대. 제가 오직하면 여기 큰애를 안 데리고 왔을 정도로. 근데 이제 우기현 영상 보고 소장님 말씀 듣고 선생님들 말씀 들을 때마다 계속 제가 너무 의문이 되는 게 그럼 나는 애를 잘못 키웠네 이런 생각이 너무 드니까 소장님 그 마음 아세요? 저는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저도 눈물 벅벅 쏟았어요. 여기 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얘랑 다시 좋게 뭔가 되는 용기를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상처만 받고 내 지난 날만 후회하다 끝날까봐 그게 전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왜냐면 그 시간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돌이킬 수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습을 못 버려서 힘든 거죠. 이미 몸에 밴 게 있을 거라서. 특히 같은 책 저 보고서 개 키워서 개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여기 지금. 선생님 너무 궁금해서 저는 궁금하면 직접 가서 일단 보고 듣고 하거든요. 실제로 뵀는데 진짜 많이 놀랐어요. 저는 실제로 가서 만나 뵙고 책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너무 많이 놀랐어요. 너무 많이 놀라서 그 다음부터는 그분 영상도 꽤 열심히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기 때 들어와서 2주일 동안 울타리에 넣어놓고 쳐다도 안 보고 이름도 안 부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야 주인한테 치대지 않고 독립적이고 그래야 걔가 더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렇게 했고 결과가 이제 첫째랑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저는 그게 제 나름대로 너무 만족해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렸을 때는 강아지들하고도 너무 잘 지내서 너무 흠잡을 데가 없는 아이였다가 2-3살, 3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런 게 쌓여서 그랬는지 개들한테서도 반응성이 나타나요. 싫어하고 되게 애들하고. 지금은 뭐 오프리시 같은 건 아예 어렸을 때는 사장님 제 데리고 오프리시도 많이 하러 다니고 그랬어요. 다른 개들하고 워낙 잘 지내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최근에 드는 거는
아, 얘가 나를 정말 좋아하나? 얘가 정말 나를 엄마로 생각하나? 저기 엄마로 생각하는 개념 자체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많은 분들이 이제 걔들은 엄마 이런 개념이 없다. 뭐 6개월 몇 개월 넘어가면 그냥 다 개체로 보기 길러는 때문에. 봤나? 길러 보고 그런 소리 떠들어야 될 거 아니야. 연구소에서 내가 20년씩 기른 애들은 왜 엄마 늙어 죽을 때까지 엄마 대접하고 잠자리 양보하고 먹을 거 가서 물어다 주고 그러는데. 우리 한결이가 이제 얘네들 2살 됐거든요. 이진이 한결이한테 간식을 주면 이진이한테 던져놓고 저한테 와서 한결이 더 받아먹어. 쟤는 저랑 여태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저랑 자본 적이 없어요. 큰애가 저한테서 안 떨어지니까 항상 제 품에서 자야 되고. 이렇게 살아온 아이도 그 아이를 이제 내 품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도 교육이에요. 나처럼 벼슬가다 길러본 사람이 아이를 갖다가 이제 너 애기한테 충분히 너 엄마 노릇해주고 물고기하고 살아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너도 네 삶 살고 나도 내 삶 살고 서로 어울려 살자 하고 하는 과정을 가는 게,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이 그거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처음에 그렇게 해. 어느 순간 지나가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야. 그 과정이 또 있어야 돼. 그러고 나서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로 가면 제일 편안한 사이가 되는 거야. 붙어있는 사이, 그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과정밖에 안 되는 거라고. 거기서 넘어서야지. 언제까지나 집사로 살 건 아니잖아요. 내가 늘 우리 심화반들은 배우는 게 그거예요. 처음엔 집사로 살아라 그래. 집사가 됐어 이제. 그럼 내가 수료증을 딱 줘요. 당신은 이제 집사 벗어나라. 그다음부터 배우면 1년 지나면 편안하게 살아, 둘이서 이제. 옛날처럼 아웅다웅 안 해. 하지만 그래도 사는 산이요 물이다고만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 거지. 걔 때문에 처음 훈련 배워서 걔를요 산속에 묶어놓고 3시간 동안 짖은 적도 있어요. 떨어뜨리게 훈련시킨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 원래. 네, 그렇게 근데 그때 가르쳐 산에다 주시거든요. 산에다 묶어놓으면 겹창력이 더 강해지는데, 애가 떨어져서 분리불안해서 짖으면 그거를 홍수법으로 감착시키겠다는 그쵸. 생각이 그게 홍수법이지. 잘못된 거지. 불안과 공포를 홍수로 감착시키면 트라우마밖에 안 생긴다는 거 기본도 몰라? 근데 또 어쨌든 그 과정을 끈질기게 하니까 와 그렇게 짖는 건 또 없어지긴. 근데 그게 낑낑대는 걸로 갔어. 그거는 포기하는 거지. 학습 때 무기력이. 무기력으로 가르친 거잖아. 맞아요. 근데 그게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을 못 갖고 있으면 통제를 통해서 애가 나아졌다고 착각해요. 네. 그건 진짜 큰 문제예요. 애가 우울증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낑낑대는 게 더 심해졌어요. 낑낑대는 거. 낑낑대는 것도 엄마가 알아듣고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온갖 소리를 다 바꾸지. 더 자극적인 소리로 찾아 헤매니까. 당연한 거예요. 다 그렇게 해요, 원래. 집사가 된 다음에 낑낑거려. 나중에 그게 없어져요. 그거 각자 사는 거예요. 하지만 옛날보다 더 가깝지. 되게 착해요. 뼈 입에 묵어 있는 거 이렇게 손으로 해서 뜯어줘도 그 반응이 없어요. 그 먹이 지키지 않게 만들려고 얼마나 또 온갖 짓을 네. 했겠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표를 할 줄 모르잖아, 지금. 네, 맞아요. 소장님 말씀이. 그렇게 공격성이 생기면 안 된다고, 음식에 대한 소욕 생기면 안 된다고, 애기 때부터. 애가 다 와서 말 거는데 전혀 반응이 없잖아, 지금. 말 걸으면 아는 척 안 해주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그래. 어렸을 때 얘랑 살갑게 안 지냈어요. 진짜로. 바둑이니까 이 정도인 거예요. 얘가 만약에 진돗개 믹스였으면 벌써 난리 났어요. 무기한을 찾아왔다는 게 신기하네. 근데 자기가 알아요. 애기하고 나하고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는 저는 걔를 키워본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이것도 본능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얘가 나를 그냥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 해도 이렇게 너무 가슴이 아파. 너무 잘 키우고 싶었거든요. 제 딸에는. 그래도 아까 처음 왔을 때 낯선 공간에서는 의지를 하던데. 아니, 마음이 어디 가냐? 그 마음을 모르진 않지. 단지 그걸 자기가 표현하면 안 된다고 알고 살고 있는 거지. 고양이가 자기 주인이 귀가하는 거를 걔보다 훨씬 빨리 알아요. 걔는 감지거리가 400m인데 고양이는 1km가 넘거든요. 근데 고양이는 반기지 않잖아요. 왠지 알아요? 본능이에요. 내색 안 하는 게. 이 걔를 고양이로 만들어 놓은 거지. 표현하지 말라. 내색하지 말라. 이제부터 내색하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내색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내가 갖고 있는 습을 버려야 돼요. 매 순간 이미 습관들은 굳어져 있을 거예요. 등 쓰다듬어 줘봐요. 애기 좋아. 아. 그 쓰다듬는 건 잘하네. 거치게 안 하고. 부담스럽댄다. 엄마가 안아줄 테니까 부담스럽지. 순간순간에 얘가 어떤 행동을 뭐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랑 저하고 사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어느 날부터 들어서. 따라 지금. 탄생 움직임 무조건 따라가잖아. 왜저야? 뭘 또 주세요.
뭘 줄까요? 뭐 줄까요? 닭가슴살 가서 좀 줘봐요. 입으로 빨아갖고. 제가 먹이는 거를 너무 신경을 쓴다고 되게 쓰는데, 푸드 드라이브가 뭔지를 모르는 거지. 진짜 푸드 드라이브가 뭔지. 이게 진짜 푸드 드라이브예요. 먹이를 나누는 개들 세상에서는 가장 큰 호의. 제일 중요한 건 조건 없이 주는 거. 우리가 이제 먹이와 간식의 구별할 때 간식을 줄 때는 뭐 대가 없이 주지 말라고 가르치죠. 하지만 그 전에 뭐부터 충족시켜줘야 돼요? 갓난 아기 때 엄마가 젖을 조건으로 줘요.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받았을 때 애가 세상을 믿고 상대를 믿고 나를 믿게 돼요. 나를 못 믿는 아이로 자라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어릴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안 주면 나를 못 믿고 상대를 못 믿고 세상을 못 믿고 자라게 돼요. 그게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지. 지금은 조건 없이 주는 게 필요한 애를 퇴행시킨다고 얘기해요. 내가 말하는 퇴행을 시켜줘야 돼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잘 있어요, 하루가. 여기 지금 낯선데 되게 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을 읽어요, 개들은요. 3초 안에 읽어서 상대방과 심장박동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은 좀 무섭고 예민하니까 그냥 정말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해를 전혀 안 끼칠 사람들이고 호의만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먹을 걸 입에서 물었다 주잖아요, 다들. 그런 사람들만 있는데 뭐가 신경 쓸 게 있겠어요. 되게 잘 먹고 원래 조금만 긴장하면 안 먹거든요. 그래서 훈련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아니면 신기해요? 내가 설명해 주잖아요, 왜 그런지. 신세계를 갖다 드리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생각이 좀 정리되는 느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진 잔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남들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너 스스로 우월한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아이를 하등하게 보지 말라고 하는 거 하고 내가 걔를 사랑하는 거 하고 이게 뭐 되게 혼돈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 내 자신도 그렇고 하등하게 보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등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나는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 같은 거를 유전이 같은 거죠. 예,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뭔가 그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다 사랑하거든요, 정말로. 제 주변에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방에서 머리에 핀 꽂아놓고 옷 입히고 겨울에 신발 신기고 하죠. 그렇죠. 예, 그렇죠. 학교인도 모르는 예, 거죠. 예. 근데 그 마음은 또 애들에 대한 마음 자체는 또 너무 진실되고 절절하게 사랑을 하는데 얘를 어쨌든 걔를 걔처럼 하등하게 대한다는 거 하고가 이게 딱 분리가 되면 워낙 깨달아져야 되는데 절대 자기가 걔를 하등하게 대한다고 생각을 아예 안 하죠. 왜냐면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는 너무 사랑하니까.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죠. 하루는 내가 지금 왜 지금 긴 시간 동안 여기다 두고 있는 줄 알아요? 왜요? 걔가 지금 치유되고 있는 중이라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집에 들어가 봐요. 어제랑 틀릴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첫째 날 면담을 마친 하루네와 늦은 밤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아이들에 대해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 사랑을 바탕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 교육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함께 보겠습니다. 착해. 아이고. 우리 하루 괜찮아, 먹어도 되는 거야. 뭘 쳐다보면. 엄마 쳐다보면 먹으라고 허락해 주세요. 눈을 쳐다보면 고개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오늘은 표정이 좀 좋네. 그래요? 네, 얼굴이 많이 펴졌네. 아니 어제 이제 엄마 없다고 찡찡거렸대요. 아, 그래? 어이구야. 화장실 들어갔는데 한 번도 그런 행동을 얘는 안 하는 애예요. 언제 그냥 우리는 얌전하다고 그러는데 어제 거실에 있고 화장실 들어갔는데 문 계속 열어줘야지. 낑낑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문 열고 네, 열고 보셔야 그러니까 들어오더라고 그냥 네, 화장실 그런 거 안으로. 만져주고.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되게 많이 혼란스럽죠. 조금요. 그 아침에 이제 또 선생님 수업 듣고 훈련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아이 컨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 루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의심하지 않고 해왔는데 이제 그런 얘기 나누면서 조금 그런 부분도 제가 좀 정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걔들 사이에서 이게 고개를 돌리고 하는 것들이 우리도 어쨌든 뭐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고 배우고 한 건데 막상 또 훈련에 들어가면 처음 온 낯선 걔랑 그 아이 컨택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라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의심하지 않고 해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아침에 조금 놀랐어요. 가장 큰 문제는 아이를 교육하러 만나서 최소한 하루 이상 친해지기부터 하고 난 다음에 목줄을 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건상 바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호자와의 신뢰관계 깨지고 근데 목줄을 넘겨주는 일 자체가 신뢰를 깨는 행위가 되고 목줄을 넘겨주는 사람이 목줄을 가지고 목줄을 신경망으로 쓰는 게 아니라 통제 컨트롤로 쓰는 순간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말로는 목줄을 당기면 안 된다고 하지만 목줄을 잡아채면서 일을 하게 되면 아시잖아요. 목줄을 잡아채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돼요? 목줄을 느슨하게 했다가 잡아채야 돼요. 느슨함이 아이에게는 좋은 시그널이 돼야 되는데 느슨함은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이 훈련의 우리 기본 루틴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거, 그냥 바로 목줄 넘겨받는 거. 애랑 친해진 다음에 애 양해를 구하고 너랑 나랑 지금부터 놀 거야 라고 돼야 되는데 그게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요. 이제 이런 거 있죠. 아이들이 조금 이제 극단적이고 짧게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아이들이 편안하면 낯선 공간에서 엎드린다. 편안하면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조금 긴장을 푼 시그널로 이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엎드려를 가르칠 때에 엎드리게 하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블랙박스 이론이잖아요. 정서와 인지 능력이 없고 인풋이 있어서 아웃풋이 나왔을 때 아웃풋을 나온 상황을 가지고 정서를 판단하는. 그럼 칼 뒤집어서 무릎 꿇으면 복종한 건가? 사람을 강도가 칼을 뒤집어서 무릎을 꿇게 만들면 복종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발적으로 편안하게 복종한 상태라고 판단하겠다는 얘기잖아.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이 아이의 개체성과 고유 정서와 인지 능력을 없다고 생각했을 때만 판단 가능한 얘기지 그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건 판단 가능한 게 아니라 그건 억지지. 그게 바로 동물 행동학의 문제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래요. 훈련사가 애들을 왜 행동 교정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 자기들이 뭘 할 수 있다고 행동 교정을 하지? 문제 행동을 왜 자기가 손을 대지? 자기들은 훈련사잖아요. 훈련을 시켜서 대회를 나가고 거기서 입상을 해서 그게 걔네들의 시스템인데 문제 행동에 있는 아이를 자기가 무슨 이유로 걔를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통제하고 하면 애가 나아진다? 그건 30%도 안 돼요. 나머지 70%는 더 망가져요. 그것이 훈련사들의 문제라고요. 애프터가 없어요. 애프터 봤어요? 내가 왜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있냐? 딴 거 없어요. 아니 거기 가서 애들이 망가져서 여기로 와. 내 목소리가 또 거칠어. 아이고 미안해 하루야. 부드럽게 얘기할게. 이리 와. 하루 괜찮아? 어이구 놀랬어 우리 강아지. 이리 와. 무서웠어. 괜찮아? 이리 와. 어디가 있어? 하루야 왜 거기가 있어? 저렇게 애들이 거친 목소리가 나와서 저렇게 피하는 애들은 딱 한 가지예요. 보호자한테 맞았다. 맞네. 안 맞은 애들은 저렇게 안 해요. 근데 보호자들은 부정을 해. 근데 내가 맞았는데 뭘 어떻게 할 거야, 저거. 안 맞으면 저렇게 안 해요. 그렇게 피하지 않아요. 보호자 옆으로 가지. 다른 사람보다 엄청 몇 배라도 혼란스럽고 이 디테일한 어떤 그 체계를 새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실 거예요. 본인이 헷갈려하고 있는 부분, 개념 정립이 잘 안 되는 부분, 아니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나한테 물어봐서 이론적인 정립부터 받으세요. 나는 언제나 왜라는 질문을 달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조차도 남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논문 이유목을 다 찾아 헤맨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근거를 다 갖고 있어요. 물어보셔서 정립을 받으세요. 이런 말 있잖아요. 웃어라. 뭐 웃으면 행복해진다.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냥 무조건 웃어라. 웃기만 만들면 된다. 웃음이 종류가 한 가지인가? 그러니까 엎드리면 안정된다. 대화를 해보고 말씀을 들으면 되게 간단한 건데 또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런 의문을 별로 안 갖고 아 그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뿌리는 뭐냐면 보호자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보호자가 좀 잘못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뿌리가 튼튼한 개는요 그렇게 많이 안 망가져요. 회복할 수 있어요. 지금 하루 어머니 같은 경우는 뿌리가 튼튼해요. 하루가 그렇게 많이 안 망가진다니까. 나머지는 디테일이에요. 줄기 좀 다듬어주고 가지 피우고 잎사귀 달고 꽃 피우는 거는 그렇게 큰 난관이 아니라고요. 마음가짐이 없는 사람인 경우는 보호자가 바뀌자면 쟤는 회복 안 되죠. 하루는 그 정도 아니에요.
저는 하루하고 저하고 뭔가 뿌리가 잘못된 게 그러지 아닌가. 않아요. 걔들은 주인을 원망하는 법을 몰라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내가 애를 때렸으면 얘가 평생 그걸 기억을 갖고 뭐 그걸 계속 되씹을 거라 생각하는데 걔는 다 잊어먹고 없어요. 단지 뭐만 갖고 있어요? 연관 기억만 갖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애를 혼냈을 당시에 혼내는 상황이 정확하게 애한테 전달이 되면 그 혼낸 상황만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다음에 자기가 그걸 반복하지 않는 이상은 혼내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안함이 없는데 이유를 모른다는 건 뭐냐면 본능에 관한 걸 혼을 냈을 때는 이유를 모르고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순간에 일어났던 모든 연관, 에어컨 켜져 있으면 에어컨 소리, 조명이 이 정도는 조명 2개, 벌레가 있으면 벌레 소리, 날씨가 이런 가을 날씨, 여기 있는 사람 다 몽땅 다 연관해서 딱 자기가 혼날 수 있는 상황으로 인지를 외워버려요. 기억해버려요. 그럼 그 중에 하나라도 딱 걸리면 그 상황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 늘 명분 없이 일관성 없이 잘못된 혼냄을 하는, 특히 때리는 거, 잘못된 때리면 한 번 일어나면 그 상황 몽땅 다 연관해갖고 큰 소리만 나기만 하면 저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왜 혼나는지 몰랐기 때문에. 혼낼 땐 반드시 명확하게 애가 왜 혼나는지 알려줘야 돼요. 네가 왜 혼나? 그리고 난 널 사랑해. 혼냈으면 바로 입고하는 건 변함이 없어. 단지 그거만 하지 말라는 소리야 라고. 못 알아들을 것 같지만 반복되면 알아들어요. 마음으로 전달이 된단 말이죠. 엄마가 날 혼냈는데, 날 때렸는데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어. 아, 뭐가 내가 잘못된 게 있구나. 다음에 한 번 더 반복되면 아 이거였구나. 그러면 나머지 불안할 일이 없죠. 달래주는 과정이 없으면 모든 게 연관돼서 거기다 무슨 생각에는요. 엄마가 나보러 나가라는 거구나. 나를 더 이상 키우지 못할 수도 있구나. 내가 쫓겨날 수도 있구나. 생존의 안정감이 지장을 딱 받아버리면 그다음부터 애가 뭐예요?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말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그냥 눈치만 봐요. 아이들을 다룰 때 감정은 도구예요. 내 감정을 자유자재로 일으켜서 즐거움, 행복, 약간의 분노, 약간의 짜증 그걸 자유자재로 일으켜서 애를 전달하고 지우고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 되지 애랑 대화가 할 수 있어요. 왜? 애는 심지어 사리다를 할 줄 모르니까 심정대화만 할 수 있어요. 내 감정만 전달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되지 않으면 애를 다룰 수 없어요. 내가 애를 다루는 기본 방식은 그거예요. 왜 여기에서 그렇게 사람 보는 개들이 저한테는 못 덤빌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달하기 때문이에요. 너 나한테 죽어. 까불면. 그리고 그 기색이 사라지면 바로 아이고 이뻐. 말 안 하고 있어서 대화하면서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문 개가 없는 개들이 저를 문 적은 없겠어요. 내가 그 애를 통제하지 못하면 공격성을 말이 안 돼. 사기잖아 그거는. 나도 물리면서 무슨 공격성을 해. 아이들은 감정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는 거를 감정을 가지고 애를 상대한다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애초에. 원하는 레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레벨이. 이유가 뭐든 목적이든 상관없이 그 레벨이 높다면 그 레벨을 높게 자신이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고요. 나는 그저고른 보호자로 낳고 싶다. 그저고른 보호자 수준에 맞춰 살면 애들도 맞춰줘요. 제일 무서운 게 이상과 현실이 괴리가 생기면 본인만 우울해져. 저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고친 게 정말 많아요. 그때는 애들하고 말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뭐 성격이 또 제 타고난 어떤 이런 게 있으니까 잘 안 되고 하니까 거기서 또 혼자 힘들면서 또 애들한테는 또 짜증내고 뭐 그런 거에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최소한적으로 내 감정이 어떤 것이 의도하지 않는 감정을 내가 가진 상태에서 애를 대하지는 말아라 얘기예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그 아이를 어쨌든 야단치고 달래주고 하는 것들이 또 이제 한편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일관성 없는 훈육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더 앞에 훈육했던 게 전혀 효과가 없고 아이가 더 혼란스러워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어떤 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야단치고 뭔가 뭐 텀이 있고 달랜다든지. 서양 애들이 만든 이론 중에서 제일 황당한 이론 중 1번. 걔들은 40초가 지나면 기억을 못한다. 아, 네네. 기억력이 없다고 그러죠. 근데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경험으로 그거는 그냥 일반 보호자들도 강아지 키워보면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걔는 훈련사들은 그거를 원칙으로 삼고 있잖아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이 그런 정도의 메멘토라고 생각을 하면 뭔 일이 있을 때 애가 뭘 제대로 상황하고 판단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짖는 상황에서 칭찬해주면 더 짖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뭐 반응을 보이거나 막 이러면 더 짖고 야단 쳤는데 조금 이따 달래면은 내가 지금 왜 야단 맞았는지 왜 칭찬받는지 아이가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그게 거예요. 바로 개에 대한 무시, 개에 대한 편견. 나는 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렇게 책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나는 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게 실제로 너무 많이 보시고 경험. 경험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아니라고요. 네.
나라고 처음에 40초를 적용 안 했을까? 해봤어. 근데 안 맞잖아. 안 맞으면 가설이 틀린 거잖아. 그럼 새로운 가설을 세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40초가 아니야. 심지어는 8시간도 기다리더라고. 얘랑 A랑 B라는 애가 서로 사이가 안 좋게 싸울 뻔했어. 얘가 무례했단 말이야. 8시간 동안 기다려요. 나 없을 때만. 저거 혼내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 40초짜리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 갖고 혼나는 상황.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을 뒤졌어, 애가. 강아지니까. 안 돼 하고 혼냈단 말이야. 또 뒤지지. 또 안 돼 하고 혼내. 그러면 이번엔 살짝 해봐, 지가. 확인하는 거지. 또 안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안 해요. 그리고 어우 잘했어 하고 칭찬 달려지고. 상처받아? 상처 안 받지. 그거에 대해서 혼난 건데. 아빠는 자기 사랑하는 건데. 내가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책에는 그렇게 안 된다 써 있어. 그게 혼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전에 앞에 야단 맞았던 거와 달리. 본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뭔 줄 알아? 내가 생각하는 개는 멍텅구리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쓴 책이 있어요. 개들의 심리는 2.5세에서 중단된다. 인간 아이 2.5세에서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개가 실제로 2.5세냐? 몇몇 소형 애완견들은 그래. 하지만 최소한 진돗개 믹스들, 한국에 있는 개들, 발바리들 6살이에요. 안 맞는 거예요. 최소한 책을 내가 보고 논문을 봤을 때는 내 경험과 비추어서 맞나 이거 틀린데라고 할 수 있는 경험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데 뭔 지가 뭘 아는 척을 해. 난 근데 고양이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난 5마리 길러본 게 다거든? 뭘 알아. 고양이 5마리 기르고 고양이에 대해서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내가 개를 길러본 경험은 그래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해, 저는. 자격이 없다 생각하니까. 아이고야. 아는 척. 아는 척. 커피 냄새 맡아주고. 엄마가 두고 있는 음식에 손대면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이 박혀있는 거예요. 자기가 개 훈련사면 개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기본이어야 돼요. 생명에 대한 동중과 측은지심. 사람들이 남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늘 왜라고 물어봐. 왜라고. 왜? 중요한 문제잖아. 애에 대한 문제니까. 내가 잘못하면 애가 피해를 보는 거잖아.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정확하게 그걸 따져서 물어봐요. 왜냐고. 애기야, 괜찮아? 괜찮아? 왜 애기야? 괜찮아? 엄마한테 왔어, 이제. 아이고, 엄마, 이제 엄마가 아는 척 해줘.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기살았어. 아이고, 기살았어. 아이고, 좋아. 엄마가 아는 척 해줬어. 아이고, 좋았어. 아이고야.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우리 하루 잘하네. 그래, 이렇게 긴장 털어내고. 어? 아이고, 좋아. 신났어. 아이고, 신났어. 그렇게 아는 척 해줄 거야, 이제 엄마가 앞으로는. 말을 해, 엄마한테. 엄마한테 말을 해. 찡찡거리고 해. 말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하루 내 2박 3일 관찰 결과 요약. 첫 번째, 훈련을 통해 긴 시간 표현을 억제하며 살아온 하루가 감정을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도록 칭찬과 달래기를 생활화합니다. 두 번째,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율급식을 실천하고 특식을 나누며 무리 구성원으로서 심리적 안정감을 채워주도록 합니다. 세 번째, 일상생활 중 명령에 반응하게 가르치는 것을 지향하고 자연스러운 교육으로 주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훈육의 원칙을 고민해 봅니다. 네 번째, 엄마에게 받은 상처를 잊을 수 있도록 달래주고 함께 먹고 함께 자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훈련사들의 훈련 방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적을 탐구하고 교육에 대한 철학과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하루는 엄마의 생각보다 훨씬 더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지만 엄마의 양육 방법에 따라 스스로 자신의 표현을 숨기고 엄마 눈치를 보는 행동을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물었다는 행위만으로 판단이 흐려지게 되면 정상적인 아이도 사람 무는 아이로 낙인 찍히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엄마의 애정의 뿌리가 단단한 하루는 엄마가 조금만 더 감정 표현을 하고 애정으로 보듬어 준다면 빠르게 밝은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2박 3일 동안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가진 잔을 더 큰 잔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하루네 엄마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하루가 가진 마음을 활짝 열고 표현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아이들의 훈육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공부하세요. 제대로 사랑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